좋아. 자, 오늘은 송민국입니다. 아이고,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맨날 줌으로 수업하고 있네. 자, 우선 송민국, 우선 빨리 시작하자.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3인국에 대해서 우선 하고 있었어. 빨리 한 번만 복습해서 얘기해볼까? 3인국이야. 3인국. 3인국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계절에 따른 전개였지. 여태까지 앞에서 봤던 3인국. 계절에 따른 전개라고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각각 선물이 있었잖아. 봄에는 매화를 보냈고, 여름에는 님의 옷을 보냈던 것 같고, 가을에는 청광을 보냈고, 겨울에는 양춘을 보냈지. 봄 기운, 그지? 그렇게 해서 뭐 각각의 선물들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임에 대한 그림을 드러내고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3인국의 기본적인 특징이었는데, 송미인국은 이제 하면 되겠다. 송미인국은 3인국이랑 거의 유사해. 근데 이제 특징적인 걸 얘기하면 우선 첫 번째, 대화를 통한 전개야. 이건 다 써야 돼. 대화를 통한 전개. 요건 써줄게. 대화를 통해서 전개를 하고 있는데, 대화하는 인물이 총 두 명이야. 하나는 감녀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또 하나는 을려라는 사람이 등장해. 감녀, 을려. 뭐 솔직히 뭐 이름이 제대로 있는 건 아니고 처음 나온 사람이라 감녀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나온 사람이라 을려라고 하는 건데, 감녀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이제 보조적 인물이라고 할게. 보조적 인물. 보조적 인물로서 그 을려의 말을 이렇게 하면 돼. 을려의 말을 이끌어내는 존재다. 을려가 말을 계속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을려는 이제 중심인물이야. 중심물. 화자라고 하면 안 되지. 작가라고 할게. 작가의 대변인. 이렇게 보면 딱 맞겠지. 그래서 얘가 대화를 통해서 내용을 전개한다는 게 우선 첫 번째 기본적인 특징. 뭐 두 번째인데, 두 번째 우리가 저번에 썼던 거랑 똑같아. 이원론적 세계관. 두 번째 거 이원론적 세계관. 저번에 썼던 거야.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해서 이제 천상계가 있고 지상계가 있는데, 천상계라고 하는 건 관직에 있던 때를 얘기하는 거고, 지상계라고 하는 건 유배지를 얘기하는 거였지. 아니, 이렇게 된다라는 거. 뭐 또 세 번째도 저번에 썼던 것 중에 하나야.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저기 여성화자. 여성화자. 왜? 이별의 슬픔을 뭐 효과적으로 전달한다라고 쓰는 게 맞겠지. 이별의 슬픔을 효과적으로. 요거. 자, 그리고 네 번째인데, 네 번째는 얘는 객관적 상한물이 있을 거야. 잠깐만, 3인국에서도 객관적 상한물 있었지? 없었나? 객관적 상한물이랄게. 아, 감정이입이 있었구나. 여기에서는 감정이입. 그지? 감정이입이 있었다. 근데 얘는 객관적 상한물이야. 감정이입은 아니고 객관적 상한물이 등장하는데 뭐 조금 이따가 써주기는 하겠지만 두 개가 있을 거야. 뭐 이거 동그라미 안 쳐도 돼. 조금 이따가 두 개가 있다 그런 것만 알면 될 거야. 객관적 상한물이라고 해서 화자의 정서를 조금 더 부각시켜주는 그런 소재가 있는데 그게 두 가지가 나올 거고, 다섯 번째 장애물. 장애물이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등장할 거야. 이것도 읽으면서 조금 이따가 써줄 거니까 뭐 동그라미는 안 쳐도 돼. 조금 이따가 하자.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같은 경우는 얘도 이제 화자의 분신이 나올 거야. 화자의 분신. 무슨 말이냐? 3인국 같은 경우도 왜 죽어서 범나비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 향 묻은 날개로 이메옷의 올물이라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죽어서라도 범나비가 돼갖고 당신을 찾아가고 싶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도 화자의 분신으로 두 개가 등장해. 하나는 이제 낙월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구준비라는 게 있거든. 구준비라고 할게 그냥.
낙월 같은 경우는 이제 을려가 말하는 사랑이에요. 을려가 말하는 을려가 말하는 사랑을 얘기하면서 이게 약간 소극적 사랑이야.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될 거야. 을려가 말하는 사랑이고 이건 소극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구준비 같은 경우는 이제 감녀가 추천하는 사랑이거든. 감녀가 추천하는 사랑으로서 이게 좀 적극적인 사랑이야. 감녀가 추천하는 사랑으로 적극적인 사랑. 그러니까 뭔 얘기하는 거냐면 을려는 내가 차라리 이렇게 임을 만나지 못하면 죽어서 달이 되고 싶다. 달이 돼서 멀리서라도 임을 지켜보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소극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감녀가 얘기하는 거지. 야, 달 같은 거 말고 달은 너무 멀리서 보는 거잖아. 그거 말고 굳은 비가 되라. 비가 돼서 내려서 임의 옷에 가서 묻어라. 가까이 가서 만나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모습이야. 그래서 둘 다가 어쨌든 을려에게 낙월이 되라고 하고 낙월이 되고 싶다 또는 을려에게 구준비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서 을려의 분신을 얘기하는 건 맞기는 한데 어쨌든 하나는 적극적 하나는 소극적이니까 따로따로 기억해놔야 될 거야. 괜찮지? 자 우선 요렇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섯 가지네 내가 쓴 게 이 여섯 가지는 이 송민국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너네가 좀 알아줘야 되는 송민국은 워낙 유명한 작품이고 필수적인 작품이라서 좀 잘 알아야 될 거야. 선생님 기억인데 송민국 말고 3위인곡이 재작년 수능인가에 나왔었을 거야. 재작년 수능에 3위인곡이 나왔어. 재작년 수능에. 작년 수능에는 탄군가가 나왔으니까 아니네. 오케이. 뭐 어쨌든 그래.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 송민국. 자 송민국인데 제목부터 놓고 보면 속미인곡. 우리가 얘기했는데 속이라고 얘기하는 건 자 속편 써있네 그지? 송민국 속편이란 뜻이야. 3인곡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불러주지 않아서 속편으로 다시 한번 쓴 거지. 근데 태도가 조금 바뀌어. 왜 태도가 조금 더 바뀌냐? 아 이거 안 썼네. 이거 써도 되네. 이거 하나만 쓸게. 7번에서 한 번만 쓰자 그럼. 7번에서 얘는 이별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림. 요게 우선 큰 특징이기도 해. 이별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림. 3인곡 같은 경우는 이별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렸다기보단 이별의 원인 같은 건 얘기 안 해. 난 아직도 임금님을 사랑한다. 이 정도로 끝냈는데 얘는 다 내가 잘못했어요. 다 나의 잘못이니까 뭐 용서해 주세요라는 말까지는 하진 않지만 다 나의 잘못이다. 다 내가 잘못한 거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까? 자, 우선 여기서부터 보자. 송민곡입니다. 송민곡. 자, 볼게. 바로 시작할게. 시작한다. 보자. 되어가는 되어각시 본뜻도 한되어이고 라고 근데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되어라는 단어 같은 경우는 이제 국영화가 일어나서 재라고 읽어야 되겠지. 아이고. 재가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해석을 한다면 적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지. 적이 가는 저 각시 본뜻도 한되어이고 자 우선 얘기하면 자 저각시라고 됐지. 그러면 지금 우선 얘기를 한다면 내가 그냥 미리보다 써줄게. 미리 써주면 이렇게 앞에 요세 아유 너무 크다. 이렇게 해서 앞에 있는 요 세 줄을 엮어. 이 세 줄이 감녀의 말이야. 감녀의 말. 감녀가 말하는 부분이 딱 세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 그래서 감녀의 말은 좀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감녀가 말한 자리가 딱 요 자리야. 자, 감녀의 말. 뭐만 하면
됐지? 다 나오지. 좋아. 음. 자, 다시 할게. 오케이. 그래서 감녀의 말이 우선 여기 있는 세 줄밖에 없어. 요 세 줄만. 그리고 이제 감녀의 말이 저기 뒤에 가서 감녀의 말이 조금 더 나올 거야. 다시 한 번 더 보자. 그럼 저가는 저각시 본뜻도 한겨이고, 자, 본뜻도 한겨에서 이거는 뭐야? 이미 알던 사이야. 이미 알던 사이. 누구랑? 감녀와 을려는. 그러니까 감녀가 그러니까 지상계에 내려왔는데 얘기를 하는 거야. 어? 야, 너 본 것도 같은데? 너 나 알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저 각시는 당연히 누굴 얘기하는 거냐? 밑에 있는 것처럼 을려를 말하는 거야. 중심 인물. 이게 왜? 감녀가 말하는 거니까. 감녀가 야, 너 저 각시, 야, 너 나 본 적 있지? 이 얘기니까. 자, 그럼 구대 볼게. 천상 백옥경을 뭐지? 백옥경 설명 안 해도 되겠지? 백옥경이라고 해서 백옥경, 백옥루, 뭐 광안전, 광안루라고 해서 여기 또 써있네. 옥황성제 궁궐을 얘기한다. 그지? 천상 하늘나라에 있는 백옥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자 이별했다. 여기 세모라고 써있긴 하지만 이별했다라는 건 뭐 유배지에 왔다. 유배지에 옴. 그렇지? 실제로 을려는 그냥 헤어져 있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우리는 이게 유배지에 왔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유배지라고 바로 얘기를 할게. 어떻게 이별하고 해다저 저문날에 자 해다저 저문날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녁 무렵이야. 저녁 무렵. 시간적 배경이라고 보면 되겠지. 해가 다 저 저문날에 누굴 보려고 가시는 거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마 임금이긴 할 건데 누굴 보려고 가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게 을려의 상황인데 을려의 상황인데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고 있었나 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막 어딘가 가고 있는데 그때 감녀를 만난 거야. 그러니까 감녀가 야 너 나 본 것 같은데 너 천상백옥경에 있던 애잖아. 너 근데 천상백옥경을 왜 이별하고 이렇게 지상세계에 때려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너 누구 보려고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말을 건 거야. 그랬더니 자 그랬더니 코멘트 꺼볼게. 너구나 나왔지. 내 여이구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을려가 말하는 부분이잖아.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을려가 너구나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너는 당연히 감녀가 될 테고. 너구나. 이내 사설 들어보. 사설이란 말은 너는 왜 판소리 사설이란 말도 들어본 적 있잖아. 판소리 사설. 사설이란 말이 이제 이야기란 뜻이야. 판소리의 어떤 이야기, 판소리에 있는 어떤 줄거리들 이런 뜻으로 쓰는 말이거든. 그럼 너구나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신세한탄을 암시하는 거지. 신세한탄 암시. 이제부터 신세한탄을 할 거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그런 자리. 조금 더 당겨서 해야 되겠다. 너구나. 너 내 얘기 좀 들어봐. 여기서 말하는 내는 을려야. 을려. 그럼 이제부터 이제 신세한탄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깔끔하게 해준 거고. 옮길 데가 없네. 그냥 해야 되네. 자, 그럼 뭐돼? 자, 여기서부터 내 얼굴. 얼굴이란 단어인데 이것도 알아두면 좋을 게 의미가 축소된 단어야. 얼굴이란 말은 지금 우리는 이 안면만 얘기하는 뜻이지만 옛날에는 얼굴이 몸 전체란 써. 몸 전체를 다 포괄해서 쓰는 말. 그래서 내 얼굴과 나의 행동이 그지? 그러니까 내 얼굴, 나의 어떤 몸과 나의 어떤 행동이 님 괴함즉. 자, 괴함즉이라는데 괴라는 단어 내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지? 괴다라는 단어. 괴다, 귀. 괴다가 사랑하다는 단어. 귀라는 건 이것, 그것, 저것. 잘 아는 거니까 이렇게만 할게. 이것, 그것, 저것 잘 알 거야. 그래서 내 얼굴과 괴함즉인데 괴다라는 단어에 암즉이라고 했으니까 사랑받은 중. 그러니까 피동 표현 쓴 거야. 피동 표현. 그래서 내 몸과 나의 행동이 님의 사랑을 받음즉 한가마는 그러니까 내가 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좀 약간 과분하다 뭐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지. 했냐마는 어떻게 볼게.
어딘지 날 보시고, 자, 어딘지 날 보시고, 자, 날 보셨어? 주체는 임이야. 어딘지 임금님이 나를 보시고 내로 당해서 너라고 여겨 주셨구나. 이게 뭐야? 사랑을 받던 때. 사랑을 받던 때 뭐 과분한 사랑. 내가 큰 사랑을 받고 있었다. 이러고 있었었는데 나도 님을 믿어서 나도 임금님을 믿어가지고 군뜻이라는데 이 군뜻은 솔직히 세모인데 군뜻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살 중에 쓸모없는 살을 군살이라고 하잖아. 그럼 군뜻은 뭐야? 쓸모없는 생각, 쓸데없는 생각 뭐 이런 뜻으로서 얘기를 해서 뭐 이제 뭐 개인적인 부귀영화, 개인적인 부귀영화나 부귀영화, 부귀영화나 또는 뭐 충성 이외의 것, 충 이외의 가치 뭐 이런 거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 충성 말고 난 다른 생각이 없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나 이런 건 한 적 없었다. 난 이런 거밖에 없었어. 말. 나도 임금님을 위해서 군뜻이 전혀 없어가지고 뒤에 거 이레야 교태야 이게 재밌어. 요거 이제 우리가 조금 알아둬야 되는데 이레야 교태야라고 돼 있잖아. 이게 지금 너네 책에는 이제 아양 애교 아양 앙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오바스럽게 행동을 한 거야. 조금 과한 행동인 거지. 뭐 과한 행동 뭐 쓰지 말고 그럼 이렇게 할게. 이래야 교태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엔 뭐야? 이별의 원인이야. 이건 솔직히 좀 역사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한다면 정철이 실제로 임금님의 총애를 받았단 말이야. 정철 임금님이 아주 큰 총애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나라에 대한 사랑도 엄청 컸고 이랬다 보니까 정철이 나쁜 사람은 아니기는 했는데 나라에 대한 사랑이 너무 크니까 자신의 생각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런 사람들을 막 다 수치고 죽여나가고 막 이제 막 쫓아내보내고 막 이랬단 말이지. 그래서 행동을 조금 오만스럽게 한 거야. 적을 너무 많이 만든 거지. 그러니까 임금님이 날 사랑한다라고 해서 그걸 좀 믿고 나의 어떤 이런 것들을 믿고 내가 행동을 조금 과하게 했던 거야. 너무 많은 행동들을. 그러다 보니까 임금님이 이 새끼 왜 이렇게 오버해? 라고 하면서 또 주변 사람들이 또 이제 제 정철이 지금 너무 심하게 행동한다 뭐 이렇게 되면서 유배에 가게 된 거지.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이별의 원인을 자신에게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된 거야. 이별의 원인을. 그래서 어디?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굳었던디. 그러니까 이별의 원인이 이거였다는 거지. 그래서 어디? 반기시는 낯빛이 예와 어찌 다르신고. 그럼 결국엔 뭐냐? 저기 임금의 사랑이 변함. 임금의 사랑이 변한 거고 유배지에 오게 된 거지. 유배지에 온 거다. 그리고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얘기하면 이게 자기 잘못이야. 자신의 잘못. 다 내 잘못 때문이다라고 지금 얘는 얘기를 해. 여기서 말하는 이 자신의 잘못은 요거겠지. 이래야 교태 어지러이 굳었던 뒤요 자리가 너네가 보고 있는 자신의 잘못 요건 거야.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누워서 생각하고 니로 앉아 해야 하니 뭐 전전반칙이지. 전전반칙이라고 해서 이제 누워가지고 막 뒤척뒤척거리면서 이 걱정 저 걱정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전전반칙이라고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얘도 지금 전전반칙한 거야. 누워서 생각하고 니로 앉아 해야 하니 해야 하니라고 되는데 와 이런 거 물어봐야 되나? 김이나 해야 하니 무슨 뜻이니? 해다. 해다. 어 하, 하다. 해다 하다 말고 생각하다. 왜? 그렇지 생각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왜 해다랑 이게 생각하다 걱정하다 근심하다 이런 뜻이라고 아마 얘기했었을 거야. 와 잠깐만. 이렇게 내 얼굴로 고정해놔야 돼갖고. 아무튼 그래서 해다가 생각하다 걱정하다는 뜻인데 지금 여기 똑같은 거야.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서 생각해보니 똑같은 말 반복한 거야. 결국에 반복법. 그래서 전전마치 고민, 근심, 걱정. 그래서 근심, 아이고, 걱정이 많아. 뭐 이런 얘기겠지.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자 해야 하니까 내 몸에 지은 죄 매같이 싸라시니까 나같이 또 내 몸에 지은 죄 매같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거 좋은 말이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그러니까 이별의 원인을 자신에게. 이별의 원인이 나야.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제가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네. 자, 그러면서 고대고 게임.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랴라고 되는데 이것도 솔직히 뭐 대구법이야.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고 허물하겠느냐. 랴라고 나왔으니까 지금 이것도 서리법이기도 하네. 서리법이고 문장 구조가 반복된 대구법이기는 한데 그럼 결국에 뭐냐? 사자성어로 여기 보면 수원수구라고 돼 있지. 수원수구가 이제 사람 누구 원망할 거 없다 이런 말인 거야. 누구 원망할 거 없이 다 내 잘못이야라고 지금 얘기를 한 거지 지금까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냥 내 잘못이라고 끝냈는데, 여기까지 다 내 잘못이라고 끝냈는데 밑에 거 보니까 서러워 풀트 해니. 자, 서러워서 풀어서 해니는 생각하다는 뜻이지. 서러워서 풀어서 생각해 보니까 조물의 탓이로다. 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세상을 만든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조물의 탓이로다. 전형적으로 뭐야? 운명론 쪽 같이 보이지. 운명론 쪽 같이 가. 서러서 풀어서 생각해 보니까 조물주의 탓이다. 이거 다 하늘의 뜻이었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도록 정해진 거였어.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받아들인 거지. 수능하고 체념해버린 거야. 오케이? 이해되니? 오케이? 그래서 체념이라고 보면 딱 맞지. 체념이란 말이 딱 정확하게 맞는 단어네. 단어로 얘기하면 포기해버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별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정해진 일이었어. 이렇게. 자, 그러면 뒤에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 처음부터 한 번만. 자, 그럼 얘기하면 저기가 그러니까 감녀가 얘기하는 거야. 저기 가는 저것이 본 것도 같다. 천상의 배곡경은 어떻게 이별하고 해 다 저러면 누굴 보려고 하냐? 야, 저기 가는 저것이 내가 본 것도 같은데 너 원래 하늘나라 천상 배곡경에 있었잖아. 하늘나라 있었잖아. 근데 너 어떻게 하늘나라를 이별하고 이렇게 지상계에 내려와서 해가 다 저문 날 이렇게 어두운 그런 날에 너 누굴 보려고 이렇게 뛰어가고 있니? 라고 했더니 을려가 얘기하는 거야. 너구나. 그래, 너 내 얘기 좀 들어봐. 나 되게 힘든 일이 있어.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행동을 했더니 내가 이렇게 임금님 사랑을 받을 만한 건 잘 몰랐었는데 임금님이 날 사랑해 주시더라. 갖고 나는 아무런 욕심 없었지. 임금님만 생각하고 있었어. 그렇게 하고 있었었는데 내가 이래야 교태야 어저래 굳었어. 내가 조금 오바를 했어. 좀 쓸데없이 너무 과한 행동을 했던 거야. 그랬더니 임금님의 반가워하던 얼굴빛이 옛날이랑 조금 달라졌어. 잠깐 쓸데없는 얘기 하나 또 해볼까? 반기시는 낯빛이 할 때 이 낯자 보이지? 이 낯이 지금 이 당시의 얼굴이란 뜻이야. 이 당시의 얼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봐봐. 위에 있는 여기 있는 얼굴은 몸 전체란 뜻이라고 했댔지. 그지? 근데 밑에 있는 낯이라는 말은 진짜 얼굴이란 뜻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얼굴이란 말은 몸 전체에서 의미가 좀 축소된 거고 의미가 조금 지금 현대 축소되면서 낯이라는 뜻으로 바뀐 거고. 오케이? 자, 다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오버해서 행동했더니 반가워하시는 얼굴빛이 옛날이랑 좀 달라지셨다. 임금의 사랑이 좀 변했다라고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난 자 해보니 그래 임금의 사랑이 바뀌어갖고 내가 한참 고민해봤더니 내 몸에 지은 죄 내가 치사하시니 내가 잘못한 거구나. 다 내 잘못이었구나. 나 때문에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거였구나. 라고. 그래 하늘이라고 원망할 거면 사람이라고 뭐라고 하겠냐. 다 내 잘못인데 뭐 다른 사람 원망할 게 뭐 있어. 그래 서러서 내가 좀 생각해봤더니 이렇게 헤어지게 된 게 다 하늘의 뜻인 것 같아. 원래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뭐 이런 얘기인 거지. 그렇지? 자, 그럼 뒤에 혹시 화면 켜줄 수 있는 사람 좀 화면 좀 켜줘라. 알겠지? 유나 옛날에 화면 잘 켜주네. 화면 안 켜주네. 준아도 재원이도 화면 켜줄 수 있는 데를 켜주세요. 동현이도 안 켰네. 나도 화면 안 켜고 수업할 거야. 나도 화면 수업 나도 혹시 안 해. 나도 그다음 뭐 해골 뼈다귀 같은 거 아무거나 하나 올려 수업한다. 자, 그러면 뒤에 이제 시작할게. 요건데 이 동네는 다 똑같아. 그냥 여기만 하면 돼. 글란 생각 마오 요거 있지. 요것만 감녀의 말이라고 하면 돼. 감녀의 말은 요거 하나야. 요거 하나. 요것만. 원래는 글란 생각 마오 친일이셔이다까지 감녀라고 보는 데도 있는데 여기 책에도 적혀 있는데 이 동네는 그냥 다 첫 번째 줄만 감녀의 말이라고 하더라고. 거의 대부분 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해주지. 그런 생각 마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에 뭐야? 감녀의 위로야.
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왜 자꾸 다 네 잘못이라고 생각해? 이게 왜 다 너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니? 그러지 마. 네 잘못 아니야. 라고 위로를 해준 거고. 그랬더니 이제 다시 이제 을려가 시작하는 거지. 맺힌 일이 이셔이다.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갖고, 마음에라는 단어를 쓰라고 이렇게 해야지. 마음에 맺힌 일이 있다. 이렇게. 내가 마음에 맺힌 일이 있어요. 한이 맺힌 일이 있어요. 라고. 여기서부터 을려야. 여기서부터 을려. 을려가 나 마음에 맺힌 일이 있어. 좀 답답하고 한스러운 일이 있어. 이 말. 그럼 밑에 거 볼게. 님을 매셔이셔. 님의 내가 님을 매셔이셔. 그럼 뭐야? 님을 님을 가까이에서 모심. 임을 내가 가까이에서 모셨어. 그러니까 임에 대해서 임에 대해 잘 알아. 내가 임을 가까이에서 모셔서 임에 대해서 내가 잘 아는데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이제 너네 책이랑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을 건데 너네 책은 아마 요 자리가 밑으로 내려와 있을 거야. 요 자리가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시게 만나고 이게 밑으로 내려와 있을 거거든. 그래서 내가 너네들 기준으로선 얘기를 해주면, 그러니까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아씨 잘 이해가 되려나? 잘 봐. 지금 요 자리가 요 밑으로 내려와 있을 거니까 요 밑에 있다고 생각하고 요 앞에다가 쓰는 거야. 자,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시게 맨날이고 앞에다가 그냥 여기 춘향고열이라고 생각하고 쓸게. 여기 앞에다가 뭐 쓰냐면 그냥 건강 걱정이라고 쓰면 돼. 그러니까 이게 요거야. 요 앞에 여기 앞에다가 요거 쓰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무슨 말이냐면 잠깐 내가 얘기를 해볼게. 얘기를 해보면 자 빨리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시게 만나고 이거 건강 걱정한 거야. 밑에 춘향고에는 어떻게 지내시면 추일동치로 뉘나서 모시는 거 요 두 줄은 안부 걱정한 거야. 그리고 죽주반 주성내는 얘와 같이 세시는가 이거는 식사 걱정한 거야. 그리고 기나긴 밤에 자면 어디 주무시고 이거는 뭐야 잠자리 걱정한 거야. 보이니? 그럼 이렇게 각 줄마다 각각 걱정한 거잖아. 근데 물 같은 얼굴이 편하셔야 된다는 거 요 자리는 여기는 이게 뭐냐 건강 걱정한 거라고. 그러니까 요 앞에다가 건강 걱정 쓰고 요 건강 걱정 쓰고 안부 걱정 쓰고 식사 걱정 쓰고 잠자리 걱정 쓰면 너네 책이랑 딱 맞겠지. 똑같겠지. 내가 너네 책이랑 이게 책이 이게 구조가 좀 다르더라고 보니까. 응? 자 그러면은 우선 요거 쓸 거 쓰고 다시 읽어볼게. 자, 물 같은 얼굴이라는데 얼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몸 전체란 뜻이라고 했듯이 몸 전체? 근데 물 같다라고 하는 건 물은 흐물흐물하잖아. 물 같다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서는 뭐야? 연약하다는 뜻이야. 연약한 뜻으로 쓰는 거지. 그럼 연약한 몸은 편의시적 면달인 거. 연약한 몸이 편의시적이 얼마나 있었냐. 그러니까 너 맨날 아팠잖아. 자주 아팠잖아. 뭐 이런 걱정이라고 보면 돼. 물 같은 얼굴이 편의시적이 얼마나 됐느냐. 그 밑에 거. 춘한고열은 어떻게 지내시면서 추일동초는 누가 모셨느냐. 자 이제 시작할게 이제. 그럼 보면 춘한고열이라고 해서 춘한 봄의 추위, 고열 여름의 더위. 그러면은 봐 봄의 추 여기 써 있네. 여기 봄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는 어떻게 지내시냐. 요거 두 번째 추일 동천이야. 근데 추는 가을, 동은 겨울. 오케이. 가을과 겨울은 누가 모시고 있느냐 이 말이거든. 그래서 이게 전형적으로 안부 걱정하는 거야.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이거에 대한 안부 걱정. 근데 내가 좀 조심스러워서 얘기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이게 계절에 따른 전개는 아니야. 계절에 따른 전개 X. 절대 계절에 따라서 내용이 전개되는 건 아니다라는 걸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3인국은 계절에 따른 전개라서 계절에 따른 전개 막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와. 근데 이거는 계절이라는 계절감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계절에 따른 전개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 이게 자 한번 시작해 볼까? 다시 한번 더. 그럼 춘한고에는 어떻게 지내시며 추일동치는 누가 모셨나? 그래 봄에
추위와 여름의 더위는 도대체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며 가을과 겨울은 당신을 누가 모시고 있냐? 옛날에 내가 모시고 있었었는데 다른 사람 누가 모시고 있니? 너 잘 모시고 있어? 뭐 이런 얘기겠지. 자, 그리고 이제 죽조반이라고 했는데 죽조반은 이게 새벽에 먹는 죽이야. 죽조반, 새벽에 먹는 죽. 그래서 뭐 아침 전에 먹는 죽 뭐 이렇게 써 있긴 한데 뭐 나는 이게 보통 새벽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새벽에 먹는 죽. 그래서 옛날에 임금님 같은 경우가 다섯 끼를 먹는 경우가 많았대. 그래서 새벽에 한 끼를 먹고 새벽에 죽을 한번 먹고 아침밥을 먹고 뭐 새참처럼 하나를 먹고 점심을 먹는 다음에 저녁 같은 개념이 없었어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야식을 보통 먹지. 야참. 이렇게 해서 총 다섯 끼를 먹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너네 이거 새벽에 먹는 죽이었는데 이 새벽이 생각보다 엄청 이른 시간이다. 뭐 먹으면 한 3시, 4시 이때쯤 오는 거다. 너네 요즘에 3시에 자는 애들 많지 않아? 3시, 4시에 자는 애들이 태반이잖아. 그지? 근데 옛날에 새벽 3시, 4시면 일어났다. 자고서. 하여간 뭐 그랬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죽조반 새벽에 먹는 죽. 조석매라 근데 조석이 이제 아침 저녁이지. 아침, 저녁, 매가 밥이야. 밥인데 조금 쓸데없는 얘기를 한번 해주면 몰라도 되는 거긴 해. 요거는 개인적으로 크게 몰라도 되는데 옆에다가 써볼게. 왜라는 단어가 있어. 왜라는 단어. 이 왜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로 해석돼. 하나는 너네가 알고 있는 산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지. 이게 제일 많이 쓰는 말이야. 산. 그지? 근데 두 번째로는 무슨 뜻으로 쓰냐면 진지 또는 밥 또는 제사밥 이런 말로 쓰는 걸로도 있어. 정말 간혹 나오기는 하는데 진지나 밥이나 또는 제사밥으로도 왜라는 말을 써. 실제로 맷밥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해. 맷밥이라고. 그런 용어가 있고 또 하나 더 얘기하면 이거 너네 언젠가 봤던 건데 이거 한번 써줬던 것 같긴 한데 매라는 단어가 있어. 이 매는 들판이란 뜻이야. 들판. 그러니까 왜는 산이고 매는 들판이야. 다시 이 매는 산이란 뜻이고 이 매는 들판이란 뜻. 근데 이 매가 정말 가끔 진지나 밥이나 제사밥이라는 용어로 쓰이는데 거의 안 나오니까 솔직히 몰라도 되기는 하지만 거의 안 나오니까 몰라도 되기는 하지만 요게 나왔으니까 그냥 설명해 주는 거야. 요게 매가 밥이거든. 진지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거든. 그래서 매는 예와 같이 있으니까 옛날과 같이 드시는가 이 말이겠지. 뭐 높임 표현이긴 하겠다, 그지? 그럼 식사 걱정한 거지. 옛날처럼 밥 잘 드세요. 뭐 이런 말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기나긴 밤에 잠은 어떻게 자시는 거? 기나긴 밤잠은 어떻게 주무시느냐? 잠자리 걱정하는 거지. 밤에 잘 자나? 이런 거. 그지? 너네들 근데 요즘에 몇 시에 일어나냐? 한 9시 넘어서 일어나냐? 9시, 10시는 돼야 일어나니? 아니야, 좀 더 일찍 일어나니? 그래? 그럼 뭐 한 4시쯤 자서 한 8시쯤 일어나는 거야. 그럼 4시간밖에 안 자는 건데? 너는 일찍 죽어. 급사한다고 그러다가. 그래. 어쨌든 뒤에 보자. 기나긴 밤에 자면 어떻게 주무시느냐? 잠자리 걱정까지. 자, 밑에 거. 님다이라고 했는데 이거 다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쓰이는 말은 아닌데 너는 혹시 이거 기억나니? 뭐뭐에서 다려. 다려. 누구누구에게라는 뜻이었지. 그지? 근데 뭐뭐 다히라는 단어는 어디 어디 쪽. 어디 어디 쪽으로. 방향으로. 이런 말로 쓰는 말인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말은 아니야, 솔직히.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지금 여기에 있어갖고 그냥 잠깐 정리를 설명을 해주는 거야. 다히, 다려 비슷한 말처럼 보여. 둘 다 어쨌든 부사격 조사는 맞는 부사격 조사로 쓰이는 건 맞는데 다려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보지. 보는 단어는 다려를 훨씬 더 많이 보는데 다히가 지금 여기에 있어가지고 님다히, 님 쪽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님 쪽의 뭐 이렇게 해석하면 돼. 어디 아이고 어디 어디 쪽의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자, 한번 해석해 볼게 한번. 자, 님다이, 님 쪽의 소식을 아무려나 알지 아니. 그러니까 뭐야, 소식이 궁금한 거지. 이미 잘 지내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아무려나 어떻게 해서든지 알려고 했더니, 그지? 오늘도 거의로다. 오늘도 거의라는 건 뭐야? 어, 시간이 늦었다. 시간이 늦어서 이제 소식이 올 리가 없다라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어떤 소식이 오거나 이럴 거면 아니 뭐 택배 같은 거 기다리니까 택배 같은 거 온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보통 아무리 못해도 5시 전까지 와야 되잖아. 5시 넘으면 거의 오기가 힘들잖아. 특히 한 7시 넘어가면 택배 거의 안 온다고 봐야 되잖아. 그지? 그런 것처럼 오늘도 거의다. 오늘도 시간이 벌써 늦었네. 소식을 전달해 줄 사람이 올 리가 없다. 뭐 이런 얘기지. 오늘도 거의 이러다. 내일이나 사람이 올까? 내일이나 사람이라고 하는 건 소식 전달. 여기 써 있다. 좋네. 임의 소식을 전달해 주는 사람. 인편. 인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잠깐만. 이거 다른 말 쓰는 거 있는데 인편 말고 나씨 저번에 수업할 때 얘기해줬던 것 같다. 몰라 하여간 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거의 됐다. 내일이나 이 소식 전달해줄 사람이 올까 궁금한 거지. 소식 전달을 해주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는 거지. 그리고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자 말고 이제 방황하는 거야.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막 여기저기 다니는 거지. 모르겠네. 요즘 애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네들도 왜 가끔 뭐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뭐 이러면은 그냥 동네 뭐 화정천이나 이런 데 여기 화정천 많이 옆에가? 옆에 있는 게? 천 있는 거? 화정천이나 뭐 이런 데 그냥 강가 같은 데 주변에 막 걸어 다니기도 하고 아니면 번화가 같은 데 그냥 쓸데없이 걸어 다니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 어디로 가자 말고 막 여기저기 방황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뭐냐? 잡거니 밀거니 높은 매 올라갔다. 자 이건데 높은 매라고 해서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임을 어, 음, 임을 뭐라고 할까? 임을 보기 위해 간 곳? 임을 보기 위해 간 곳 1 이렇게 할게요. 임을 보기 위해 간 곳. 실제로 보이지는 않는데 보고 싶어서 간 곳이라고 하면 되겠다. 따로 쓰자. 이미 보고 싶어 간 곳이라고 쓰는 게 좋겠다. 이미 보고 싶어 간 곳 1. 이미 보고 싶어서 간 거야. 높은 산은 왜 멀리 보이거든. 높은 산은 멀리 보이니까 내가 높은 산에 간다고 해서 멀리 보여서 임금님들까지 절대 보일 리는 없어. 죽어도 절대 보일 리는 없지. 그지? 아니 한라산 꼭대기에 있다고 해서 서울이 보일 리는 없잖아. 그런 거랑 유사하게 절대 보일 리는 없지만 어쨌든 높은 곳에 있으면 멀리 보이니까 그쪽 보면서 그래도 마음을 조금 이렇게 위로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실향민들이 그 뭐라고 하냐 저기 그 북한 실향민들 있잖아. 그지? 이북에 살던 그런 실향민들이 통일전망대 같은 데 가서 그 통일전망대 위로 올라가서 북쪽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마음을 막 이렇게 위로받잖아. 근데 고향이 솔직히 보이는 건 아니더라도 위로는 받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돼. 잡권의 밀건의 높은 매에 올라가니 내가 산에 올라갔더니 자 이거 재밌어. 구름은 가니와 세모, 안개는 무슨 일고. 내가 높은 산에 올라서 멀리 보고 싶었는데 구름과 안개가 껴서 안 보인다라는 거야. 그래서 구름과 안개가 장애물이기도 하고 간신이라고 보면 돼. 장애물, 간신. 그래서 장애물 간신에서 아까 내가 왜 장애물 총 5개 있다고 했잖아. 5개 중에 장애물과 간신이 되는 것. 간신까지도 해석할 수 있는 게 4개가 있고 그냥 단순히 장애물로만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데 이 구름과 안개는 간신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아이다. 임금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는 임금님과 나를 만나지 못하게 막는 존재들.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제 간신까지 얘기해도 괜찮겠지. 그래서 구름은 물론이고 이것도 얘기하자. 카니와라는 단어가 있는데 카니와라는 단어가 우선 쓸게. 카니와라는 단어가 2가지가 돼. 이게 여기서만 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뭐냐면 이게 물론이고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또는 커녕이라는 뜻으로 해석돼. 근데 이게 물론이고와 커녕은 좀 반대거든. 물론이고는 그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는 뜻이고 커녕은 이것도 없는데 이거는 커녕 저것도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쓰는 거잖아. 그지 일반적으로. 근데 어쨌든 둘 다의 뜻으로 쓰여.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안개는 카니와 아니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무술이고 구름은 카니와 구름은커녕 안개는 무슨 일이냐 이게 이상하잖아. 구름은 물론이고 안개는 무슨 일이냐 이 말인 거지. 구름은 물론 있고 안개는 또 왜 있느냐. 그럼 구름과 안개가 있어서 내가 멀리 보이는 걸 막았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장애물이 되는 거지. 괜찮지? 자 그리고 밑에 볼게.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은 어떻게 자 1월이라는 단어로 똑같 초에서 나도 동그라미 칠게. 1월이고서 해와 달이지 보통 일반적으로 임금님을 상징하는데 실제로 맞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이 어두우니까 1월을 어떻게 보냐. 주변이 어두워. 왜 어두워? 구름과 안개 때문에 어두운 거지. 구름과 안개 때문에 어두운데 내가 어떻게 해와 달을 볼 수가 있겠냐. 못 본다. 오케이? 그래서 산천이 어둡다. 구름과 안개. 간신들이 우리를 막았기 때문에 나의 상황이 부정이기 때문에 임금님을 볼 수가 없어. 이런 말인 거야.
그 밑에 거.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지척은 이제 가까운 거리를 지척이라고 하지. 가까운 거리. 그래서 지척할 때 척이라는 단위가 이제 30cm라고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지? 척이라는 단어가 30cm라고. 그래서 지척은 뭐야? 이제 손 뻗으면 닿는 그런 거리. 그래서 손 뻗으면 닿는 거리를 모르는데, 가까운 거리도 내가 잘 모르는데 천리를 바라보랴. 그럼 이 천리라고 얘기를 하는 건 임과의 거리가 되겠지. 임과의 거리감을 보통 드러내는 단어. 천리를 바라보랴 표현법도 서리법이네. 그리고 이것도 뭐 비슷하네. 산천이 어둡거니 뭐뭐하니 뭐뭐를 어떻게 하며 지척을 모르는데 뭐뭐를 어떻게 하랴. 그래서 전형적으로 대구법도 괜찮네. 그래서 요렇게 아이고 잠깐만. 그래서 요게 요렇게 해서 대구법이 쓰인다고 보면 딱 맞네. 요렇게 대구를 이루지. 뭐뭐 하거니 뭐뭐를 어떻게 하랴. 뭐뭐 하거든 뭐뭐를 어떻게 하랴. 똑같지? 그래서 대구법. 솔직히 여긴 달라. 산천 이는 주어고 지척 을은 목적어. 이 두 개는 다르지만 어쨌든 서술어들이 같고 목적어 서술어가 비슷하니까 보랴 비슷하잖아. 그지? 그렇게. 자, 그럼 지금 제거.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자니. 차라리 물가 보이지. 이 물가가 공간이야. 공간이. 아까 전에 임을 보기 위해 간 공간 이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미 보고 싶어서 간 공간 이 이렇게 하면 딱 맞을 거야. 자, 읽어볼게.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자 했더니 그럼 차라리 뭐가 백길. 이 백길은 뭐냐? 임에게 가는 길이겠지. 임에게 가는 길. 배 타고 임에게 가려고 하는 거지. 백길이나 보려고 했더니 백길이나 보려고 했더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중경된져 있고 그럼 바람, 세모, 물결, 세모, 장애물이고 간신이겠지. 장애물, 간신. 그러니까 내가 임에게 가까이 가려고 했더니 장애물과 간신들 때문에 거기도 못 간다. 그 말이겠지.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보려고 했더니 바람이 물결이 어중경이 아니고 어중경에 따라가면 어수선하다. 어수선하다 뭐 이런 뜻으로서 이제 임에게도 갈 수 없다 이런 말. 자 중요한 단어 나왔다. 믿어볼게. 사공은 어디 가고 자 배가 있는데 사공은 도대체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나니 별표. 빈배만 걸렸나니 별표에서 이거는 이렇게 할게. 빈배. 빈배는 별표가 되는 건데 왜? 배인데 혼자 있는 배지 비어 있는 배지. 그래서 쓸쓸한 이미지를 부각해. 쓸쓸함을 높이지. 그럼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니까 객관적 상함이 되는 거야. 객관적 상함을. 그지? 나의 어떤 쓸쓸한 처지나 이런 것들을 저 배를 통해서 드러낸다. 그래서 객관적 상함물이 된다. 이렇게 보면 딱 좋지. 차라리 물가에 가서 백길이나 내가 보려고 했더니 되지? 빈 배만 걸렸다. 끝. 자, 그럼 뒤에 거 넘겨도 되겠지? 자, 그러면 뒤에를 보면 자, 강천에 혼자서 지는 해를 굽어보니 자, 지는 해를 굽어보니라고 해서 하강적이지. 쓸쓸함 또는 뭐 시간의 흐름. 아이고. 해가 진다고 했으니까 시간이 흐르고 있다. 저녁이 되어 간다. 뭐 이런 뜻이겠지. 지는 해를 굽어봤더니 님 다이. 야 다이는 아까 뭐뭐 쪽으로 했지. 님 쪽의 소식이 더욱 아득한 격이고 그럼 임 쪽의 소식이 더욱 까마득하다. 더욱 들리지 않는다. 이 말. 그래서 밑에 보니까 이렇게 임의 소식을 알 방법이 없다.
소식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자, 그러면 그 뒤에 거 볼게. 모첨, 자, 다시. 그럼 임쪽의 소식이 더욱 가득하면 그럼 소식을 더 이상 알 수가 없다는 거지. 내가 마음이 심쿵해서 여기저기 가서 임에게 좀 가까이 가고 뭐 하려고 해서 산에도 가보고 백길도 가봤는데 결국엔 임의 소식이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게 없네. 그래서 그 밑에 거. 모첨, 찬 자리. 자, 모첨 이런데 뭐라는 단어고 기억나? 이 한문. 이거 초가집이라고 했지. 초가집. 그래서 보통 유배지에서 내가 사는 곳, 가난한 형편, 초라한 집, 소박한 집 이런 뜻으로 긍정으로 쓸 수도 있고 부정으로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쓰인다고. 모첨 찬 자리에 밤중이 왔더니 찬 자리라고 하는데 찬이라는 단어 미안한데 촉각적 심상도 얘기해야 되겠다. 촉각적 심상. 촉각적 심상을 통해서 차가운 이미지지. 그래서 보통 쓸쓸함을 조금 더 부각시킬 수 있는 거야. 쓸쓸함을 높인다. 차가우니까. 모첨 찬 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밤이 됐어. 밤이 됐네? 아까 해지는 거 봤지? 시간 흐르는 것도 맞네. 그럼 얘는 시간의 흐름이 어느 정도 있다. 이 안에. 시간의 흐름을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는 건 절대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든 시간의 흐름도 있다라는 거. 모첨 차가운 자리에 밤이 돌아왔더니 반벽청 등은 눌 위에 밝았는 거. 자, 요것도 중요해. 객관적 상관물이야. 요것도 요걸로 반벽청 등. 객관적 상관물. 요것도 꽤 중요한 놈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반벽청 등은 허공에 걸려져 있는 등불인데 이게 왜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이게 왜 화자의 정서를 더 부각해요? 라고 좀 고민될 수도 있을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등불은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좀 밝혀주려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재밌는 게 이 등불은 밝혀 있는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혼자 켜져 있는 등불인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쓸쓸한 이미지잖아. 근데 또 뭐랑도 똑같냐? 삼위인곡의 나랑 똑같아. 삼위인곡이 내가 어때? 임금님에게 사랑합니다. 보고 싶어요. 당신에게 이런 선물을 보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임금님은 돌아봐 주지 않았지. 나를 다시 불러주지 않았잖아. 그지? 그게 어떻게 보면 반벽청디랑 굉장히 유사한 거야. 그래서 화자의 처지를 부각시켜주는 소재라고 해서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객관적 상관물 기억해 놓으면 좋아. 객관적 상관물. 그래서 반벽청등은 누굴 위해서 이렇게 밝아 있느냐. 혼자 밝아 있더라. 아무도 몰라주는데 혼자 밝더라. 이 말. 됐네. 자, 그럼 밑에 볼게.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며 바자니니 라고 했는데 올라가며 내려가며 해 뜨며 바자니니 그러니까 해 뜨면서 방황하니 이런 뜻이거든. 여기저기 막 방황하고 헤매이고 있으니까 이거 적은 넌 역지네요. 풋잠을 잠깐 드니. 자, 풋잠이라는 단어 나오지. 풋잠. 이게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패턴이지. 간절히 보고 싶고 그리운 사람이 있으면 잠이 들어. 잠 속에 잠. 그럼 여기서 뭐 꿈꾸지. 꿈속에서 내가 보고 싶어 했던 사람 만나잖아. 패턴들 중에 하나야. 그걸로 간다고 보면 돼. 저거는 역주행했다가 역주행은 힘이 다했다. 힘이 다함. 힘이 이제 없어. 선생님이 우진이랑 놀러 갔다가 목요일 날 우진이랑 놀러 갔다가 하루 종일 막 돌아다니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개 힘들다고 해서 집에 들어왔거든. 집에 들어왔는데 우진이 그때부터 신나고 또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 난리 났어. 하고 내가 우진이 보고 얘기했잖아. 야, 너는 씨발 나 몰래 무슨 영양제 먹냐? 애가 왜 이렇게 힘이 좋냐고. 이러면서 이 새끼 씨 너무 힘들다고. 갖고 너무 피곤한 거야. 하고 진짜 피곤하면서 우진이를 막 억지로 시켜가지고 우진이 재우고 너무 배고파서 밥 먹을 생각이었거든. 배고파서 밥 먹자. 그리고 그날 샤브샤브 해 먹을 거라고 소고기 샤브샤브 해놓은 그거 고기를 좀 사다 놨단 말이야. 그거 먹으려고. 근데 그거 먹어야지 이러고서 우진이 재우다가 나도 잤어. 눈 떴더니 아침은 아니고 눈 떴더니 새벽 4시인가 그렇더라고. 졸래 허무하더라고. 와, 내가 이거 먹으려고 진짜 엄청 기대하고 있었었는데 그것도 못 먹고 우진이 빨리 재우고 우리 먹자 이러고 그냥 다 같이 잤어. 아무튼 자,
조금 도우면 적은 더 팀이다 해서 풋잠을 잠깐 잠 들었어. 이제 시작한다. 정성이 지극하야 꿈의 힘을 보니 꿈 나왔네. 꿈은 전형적으로 임을 만나는 매개체. 너무 잘 써있어도 좋다 이거. 필기 내가 많이 안 해도 돼. 정성이 지극해서 꿈속에 내가 임을 만난 거야. 꿈속에 임을 보니까 자 이게 재밌지?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 만들 것이라. 자, 옷 같은 얼굴은 뭐냐? 과거.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할 때 얼굴이지. 그래서 여기 써 있다. 곱던 얼굴, 을려가 모실 때 내가 함께 했을 때는 아름다웠던 얼굴이 반이나 만들 것이라. 그럼 뭐야? 나랑 헤어지고 나서 늙었습니다. 늙어 쉐랄 때 쉐라는 감탄 영어이지? 그지? 그러면은 아름다웠던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다. 벌써 이렇게 늙어버렸구나. 그러니까 야, 나 못 본 사이에 임금님도 많이 늙었네요. 뭐 이런 얘기인 거지.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야? 나 없으니까 힘들지? 나 다시 불러줘. 뭐 이런 얘기인 거야. 나 불렀으면 이렇게 안 늙었잖아. 뭐 이런 얘기인 거지. 그치? 마음에 먹은 말상. 자, 마음에 먹은 말상. 마음에 하고 싶었던 말. 그지? 마음 보고 싶었어요. 그리웠어요. 뭐 이런 사랑의 말. 이런 말씀을 쓸카장 실컷 삼자니. 삼자라는 건 이제 아래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래다라고 해서 이제 객체 높임 표현이야. 너네 객체 높임 알지? 다들 이거 높임 표현 배웠잖아, 그지? 객체 높임 표현이야. 내가 임금님께 무언가를 아래다. 이렇게 해서 아래다라는 게 임금님을 높이기 위한 그런 단어지. 그래서 마음에 먹은 말씀을 슬크당 실컷 아래고자 했더니 말하려고 했더니 눈물이 발하나니 말인들 허이하며 그럼 눈물이 나갖고 말을 못했고 정을 못 다야 목이 조차매하니 목이 메었어. 목이 메어갖고 말도 못했나 보지, 그지? 아무 말도 못했네. 그럼 결국에 뭐냐? 아무 말도 못함. 아무 말도 못함. 왜? 너무 슬퍼서. 너무 반갑고 너무 슬퍼서 아무 말도 못했네. 눈물이 발하나니 말인들 어이하며 정을 못 다야 목이 조차매어 했더니 자, 뒤에 거. 오도떤 개성은 잠으로 듣게 되는 거. 자, 오도떤 개성인데 요거 이제 장애물 마지막이야. 끝났어. 장애물 마지막. 장애물인데 얘는 간신이라고까지는 안 해. 표현만 하고 말지. 오도떤 개성. 오도떤 이제 방정맞은이라는 뜻으로 많이 해석을 해. 방정맞은 닭의 울음소리. 닭이 막 방정 막 이지랄 울었나 보지. 그거 말하는 거야. 너네 가끔 왜 시골 같은 데 가면 한밤중에 닭 울지. 미친 닭이 깜깜해 죽겠는데 꼬끼오 이러면서 저 닭 미쳤나 이런 얘기 하잖아. 원래 그때 우는 게 맞아. 그때 우는 게. 닭이 보통 너네가 알고 있는 뭐 이제 새벽 한 3시, 4시 이때쯤 우는 거야. 한밤중에. 그래서 우리 깨우는 거거든. 그래서 자, 오도뚱의 청은 잠을 어떻게 뒀던 거. 그러니까 그 방정받은 닭의 울음소리가 내 잠을 어떻게 깨웠냐. 그러니까 꿈속에서 임을 딱 만나갖고 너무 그리웠고 그리웠는데 간만에 만나니까 반갑고 눈물이 나갖고 말도 못하고 이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꼭 깨워서 잠에서 깬 거야. 얼마나 허무하겠어.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는 거죠. 허술하다 허무함. 허무함. 아무 말도 못하고 깼거든. 임금님에게 말 한마디 못하고 잠에서 깨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허사로다 허무하구나. 이님이 어디 간 거? 어디가? 잠에서 깼지. 잠에서 깼으니까 날아간 거지. 이님이 도대체 어디 간 거? 자, 그래서 결에 니러 앉아. 뭐 개인적으로 요 앞에다가는 이제 잠결이라고 얘기하지. 잠결에 일어나 앉아서 창을 열고 바라보니 좀 재밌는 건 창을 열고 바라본다는 건 창을 딱 열면 밖에 뭐가 보여? 달이 보이지? 달은 또 임금님을 상징하잖아. 임금님 보려고 이렇게 달을 보는 거야. 그래서 밤중에 잠결에 일어나 앉아서 창을 열고 바라봤더니 자, 이거 어여쁜 그림자는 날 쫓을 뿐이라다. 자, 어여쁜 그림자라 근데 불쌍한 그림자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화자가 혼자 있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지. 화자가 혼자 있음을 알게 한다. 보통 이제 고전 시가에서는 뭐냐면 뭐 장막이 비어 있다, 흉악이 비어 있다, 뭐 이런 얘기로 너네 앞전에서 한번 비슷한 거 했던 것 같은데, 그지? 그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얘는 어여쁜 불쌍한 그림자만 날 따라올 뿐이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디 갔니? 이렇게 하면서 요게 그 나의 어떤
처지를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불쌍한 그림자는 나를 따라올 뿐이야. 자, 그리고 그 뒤에 거 볼게. 차라리 쓰여디어 나거리나 대하이셔. 자, 요겁니다. 요거 중요하지. 쓰여디어라는 단어는 이제 죽어서라는 뜻인데, 죽어서라는 뜻인데 내가 얘기하지? 항상 이제 환생을 전제로 한 죽음으로 되게 많이 쓴다고. 죽어서 다시 무언가로 다시 태어날 때 쓰여디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사용한다. 선생님 이렇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 차라리 내가 죽어가지고 나궐이나 대하셔. 자, 나궐이라고 아까 전에 썼으니까 나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죽어서 달이 되고 싶어. 떨어지는 달이 되고 싶어. 왜? 멀리서라도 임을 바라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 소극적인 사랑이라고. 소극적인 사랑. 멀리서 바라보는 사랑. 소극적인 사랑. 그래서 을려가 얘기를 하는 거지. 차라리 내가 죽어가지고 나궐이 돼갖고 임 계신 창안을 번듯이 비라. 내가 멀리서라도 이미 계신 창안을 비춰주고 싶어. 바라보고 싶어. 요 얘기 했던 거야. 오케이. 임 계신 창안을 나궐이 돼갖고 뭐 얻었어. 오케이. 차라리 쓰여디어 나궐이나 대하이셔서 임 계신 창안을 번듯이 비추리라. 멀리서도 바라보고 싶어. 근데 자, 요거 중요하지. 요 자리. 아이고. 요 자리야. 요 자리가 이제 또 감녀의 말이야. 감녀의 말인데 이제 감녀가 말하는 거지. 박신님 다른 물론 다른커녕 이 카니와는 여기서는 커녕이라는 뜻이거든. 다른커녕 구준비가 되라. 다른 됐고 구준비가 돼라고. 그럼 이 구준비는 뭐냐? 을려가 추천하는 사람이지. 을려가 추천하는 사랑. 그래서 적극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야, 너 그렇게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면 뭐 할 거야? 가까이 가야지. 만나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지. 각시님이 다른 데고 구준비가 되세요. 라고 하는 그런 부분. 괜찮니? 됐지? 자, 요렇게 하면 송민곡 끝. 사민곡, 송민곡은 워낙 중요한 작품들이었어갖고 상춘곡, 송민곡, 사민곡 다 엄청 다 중요한 작품이야.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작품들이. 너네가 지금 했던 작품들이 보면 상춘곡, 송민곡, 사민곡, 관동별곡은 뭐 안 했으니까 면왕정가도 했구나. 만분가는 뭐 솔직히 뭐 됐고 상춘곡. 와, 이거 상춘곡 수업할 때 뭐 개말 엄청 많이 썼네. 난리 났네. 상춘곡, 만분가는 잠깐 했고 면왕정가 좋지. 관동별곡 우리 했으니까 됐고 성산별곡. 와, 성산별곡도 그냥 자연친화도 열심히 했네. 그리고 사민곡, 송민곡 됐네. 요렇게까지 꽤 중요한 작품을 좀 많이 읽었다 지금까지. 자, 그러면 네모칸호선 먼저 잠깐 채우자. 네모칸호선 먼저 잠깐 채우면 와, 근데 애들 잘 듣고 있는 거 맞겠지? 심시한데 한번 해볼까? 얘들아 채팅 쳐줘. 자기 이름 한 번씩만 쳐주세요. 대박이야. 양환규는 씨발 누가 치는 거야? 오케이. 우선 알겠어. 자, 누군가 한 명이 안 치긴 했어. 누군가 한 명이 안 쳤어. 우리가 23명이 쳐야 되는데 한 명이 안 치셨어. 어떡해. 아니 근데 이번에 확진된 애들이 꽤 있어. 잠깐만. 오케이. 자, 우선 여기까지고 우선 네모칸 우선 이거 할게. 엄청 쉬워갖고 그냥 빨리빨리 보여주고 그냥 시작할게. 장태현이었는데 됐네. 오케이. 자, 우선 보면 처음부터 보자. 처음부터. 첫 번째 거 보면 자, 다에서 뭐뭐 쓴 화자의 소극적인 애정관. 소극적인 애정관은 당연히 나궐이겠지.
나괄의 소극적인 모습. 적극적인 애정가는 구준비가 될 테고. 편한 거니까 빨리빨리 하자. 자, 뭐를 사용해서 내용을 정한다. 대화체라고 했댔지? 정확하게 보면 대화체도 아니야. 대화야. 체라는 말은 빼는 게 맞아. 대화가 말을 주고받는 거고 대화체는 말을 주고받는 척한다는 뜻이거든. 자, 그리고 듣고 우리말구사가 절묘했다. 아, 이게 우리말구사가 절묘했다고 했는데 정철 작품 거의 대부분이야. 정철 작품들은 다 우리말구사가 뭐 유려하다, 절묘하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지. 그리고 화자를 여자로 설정해갖고 정서를 심화시켰다.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왜? 여자가 얘기해야지 조금 더 효과적이거든. 아쉬움의 정서, 그리움의 정서는. 뭐 편견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틀린 말은 아니니까 이게. 자, 우선 요렇게 끝났고 그럼 뒤에 보자. 뒷장에 오면 선산탄입니다. 난리나. 어려운 작품이고 좋은 작품이지.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선산탄. 우선 선산탄을 할 수 있는 때까지만 우선 해보자. 아마 다른 반 내가 어디까지 했나 모르겠다. 자, 우선 시작해볼게. 선산탄이야. 선산탄인데 우선 잠깐 얘기를 하면 선산탄 누구 작품이냐면 박인호 선생님 작품이야. 박인호. 실제로 박인호 선생님 작품이 이번 수능 특강에 또 실려 있어. 박인호 선생님 작품이 이번에 수능 특강에 뭐가 실려 있냐면 너네 뒤에 거 선산탄 뒤에가 아마 누앙사일 거거든. 누앙사. 요게 이번 수능 특강에 실려 있어. 누앙사가. 그리고 원래 박인호 선생님 작품은 매년 작품 하나씩 실리는 거야. 매년 수능 특강 꼽아. 꽤 좋은 사람이. 오케이. 근데 어서 알아야 된다고 내가 수업할 때 꽤 많이 얘기하는 작품들 중에 하나야 이게. 왜? 잘 안 보이나? 괜찮지? 인터넷이 불안정하다고 나오네. 자, 그러면 선산탄 우선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잠깐만. 뭔가 모르게 멈춰 있어. 좀 기다리자. 내 자리가 뭔가 끊겼어. 왜? 너네는 내 거 이거 안 시키니? 걔들도 끊겼네? 뭘까? 내 말 들리니? 내 말 들려? 네. 와, 내 말 들리면 너 채팅 좀 해볼래? 나 이거 지금 뭔가 섰어. 그래? 내 컴에 서 들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역시 이럴 줄 알았어. 꺼졌어. 이게 인터넷이 왜 이럴까? 회의로 돌아가기. 한 번만 잠깐만. 내 화면 안 나오지 지금? 나오나? 형님 필기 화면 나오니? 나와? 내 것만 안 나오네. 쌤, 저는 화면 안 나오는데요. 화면. 그래? 잠깐만 이제 나오게 해볼게. 이제 나오나 보다, 그지? 좋아, 됐다. 참 힘들고 어렵다. 이놈의 인터넷. 좋아. 시작할게 이제 그럼. 선산탄입니다. 절반까지만 해도 우선 좀 해보자. 선산탄인데 저번에 우리가 앞에 시주에서 박인로 하면서 설명했던 게 있었을 거야. 박인로가 크게 세 가지 패턴이 있다.
이게 임진왜란 때 무관으로 참여했던 사람이라서 외적에 대한 적개심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 때 헤어진 또는 이제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리움 이런 걸 얘기하기도 하고, 형제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 이거. 그리고 세 번째가 저기 자신의 가난한 삶에 대한 어떤 사실적인 묘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 좀 있었었지, 그지? 요게 이제 박인호 선생님의 어떤 대표적인 작품들의 어떤 성향이거든. 그런데 선산탄은 그 중에 뭐냐? 외적에 대한 적개심이야. 그래서 우선 선산탄에 대해 특징을 좀 얘기를 해볼까? 특징을 얘기해주면 우선 첫 번째 1번. 1번은 우선 외적에 대한 아이고 외적에 대한 적개심, 우국지정. 발성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 예, 좀 개성적인 발상이 있는 작품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일어난 건 일본 애들이 쳐들어온 거니까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인 거잖아. 그놈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건데 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원망의 대상들이 있어. 원망의 대상으로서 헌원 씨, 그리고 진시황, 그리고 서불. 얘네들을 원망해. 서불 뭐 이런 사람들을 원망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내용들이 나와. 굳이 얘기한다면 헌원 씨라는 사람은 중국의 황제인데 약간 전설 속의 황제야. 그래서 이 사람이 저기 배랑 수레를 만들었다고 해. 그래서 배랑 수레를 만들어서 물류가 통하게 만들어서 나라를 좀 번성시키는 어떤 기틀을 마련했다. 도로를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을 원망하는 거야. 헌원 씨 이 새끼야 네가 배를 만들어 갖고 전쟁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한데 어쨌든 이런 게 이제 개성적 발상인 거지. 두 번째 진시황이야. 진시황은 왜 뭐라고 하냐면 진시황 너 불로초 찾으려고 신하들을 다 여기저기 뿌려가지고 그 신하들 중에 일부가 일본에 넘어가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만든 거 아니야. 진시황 네가 불로초 찾는다고 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잖아. 그래서 일본 애들이 쳐들어온 거 아니야. 네가 일본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전쟁 안 했잖아. 뭐 이런 얘기야. 그런 얘기인 거고 서불이라는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그 진시황의 신하야. 그래서 서불이라는 사람이 진시황의 신하로서 불로초를 찾으러 일본에 갔다가 일본에 있는 섬에 갔다가 거기에서 문명을 건설하고 나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쓸데없이 얘네들을 원망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원망할 이유가 없는 사람을 원망함으로 인해서 조금은 좀 개성적인 발상이 드러난다. 뭐 이런 얘기라는 거 좀 기억해도 괜찮고 세 번째로는 세 번째로는 뭐 항복 권유라고 하면 조금 그런가? 그러니까 얘가 자신감이 있어. 외적에 대한 어떤 자신감, 외적과 싸워서 이길 거라는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지. 대신 그렇지만 자신감이 있으니까 너네 싸우지 말고 나랑 항복, 너 우리한테 항복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항복을 권유하는 거. 뭐 항복권은 안 써도 되겠다, 그지? 뭐 이런 거는 뭐 굳이 뭐 내용에서 알면 되는 거니까 항복권유. 그럼 세 번째를 얘기한다면 한자어. 한자어가 많고, 아이고 고사인용이 많아. 한자어나 고사인도 좀 어려운 말들을 되게 많이 썼어. 이것도 아마 내가 박인로 얘기하면서 아마 얘기했을 거야. 박인로라는 사람이 높은 관직에 올라가지 못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선생님 생각이야. 선생님 생각에는 조금 이제 자격지심 비슷한 게 있지 않았을까. 관직에 좀 오래 그러니까 전쟁 이후에는 또 관직에 잘 나가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문학 작품을 쓰면서도 야 내가 이렇게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내가 이렇게 아는 게 많은 거야. 라는 그런 자랑을 하고 싶었나 봐. 그래서 원래 일반적으로 고전 시가를 놓고 보면 이렇게 쓸데없이 한자어들을 되게 많이 안 쓰는데 박인도는 한자어들이 좀 많아. 그래서 볼 때 조금 불편해. 이 사람은. 그래서 해석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서 공부를 조금 해놔야 된다고 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도 그런 거야. 오케이. 이 정도 이 정도 보면 되고 그런 나갈 때 그런 뭐야 배 위에서 탄탄한 건데 이 배가 어떤 배냐면 군함이야. 군함. 전쟁을 한탄 이 정도.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 오케이. 인터넷이 좀 느린 느낌이지. 뭐 되니까 우선 되면 할게. 자, 우선 보면 자, 한번 해보자. 늙고 병든 몸을 주사로 보내실세. 뭐 이제 얘기하면 여기 보면 늙고 병든 몸이라고 돼 있는데 화자가 뭐 자신을 낮춰서 표현했다 이렇게 했잖아. 아니야, 진짜 늙고 병들었어. 실제로 내가 이제 박인노 발표 수업하고 뭐 이래봐서 아는데 진짜 늙고 병들어 있었어. 좀 힘들고 뭐 비리비리했어. 그래서 나는 겸손함의 표현이라고 안 써줘. 진짜 늙고 병들었다. 나이는 이렇게 많지는 않아. 나이 해봤자 40대밖에 안 됐었거든 이때. 근데 40대면 또 이때는 또 나이가 많은 편이기도 했어 실제로는. 그래서 진짜 늙은 거고 진짜 병든 거야. 지금 40대는 젊은 나이지만 이때는 늙은 거지. 그래서 늙고 병든 건 그냥 화자라고 할게. 화자를 주사라고 해서 밑에 보니까 이제 해군 장교라고 하자. 해군 장교로 보내실 때 주체. 그럼 늙고 병든 몸을 해군 장교로 보내줬대. 누가야? 주체는 누구였어? 당연히 임금이겠지. 그지? 임금님이 날 보내준 거겠지. 그래서 늙고 병든 몸을 주사로 보내주셨을 때 보내실세 을사삼아. 자, 을사삼아라고 했으니까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이야. 구체적 배경.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 그래서 을사라고 해서 을사년이라는 말인데 뭐 1600 몇 년도래. 약간 그때고 그리고 조금 더 얘기하면 이게 완전 임진왜란 당시는 아니야. 임진왜란이 일어났다가 잠깐 쉬었다가 또 다시 한번 일어나자. 두 번 일어났단 말이야 임진왜란이. 근데 임진왜란 두 번 일어날 때 첫 번째 쉬었던 그 시기에 써 있는 작품일 거야. 내가 옛날에 준비할 때 내가 옛날에 이거 수업하고 뭐 할 때 그렇게 봤던 걸로 기억해. 하여간 뭐 그래. 그래서 실제로 이때가 완전 전쟁 중은 아니야. 약간 휴전 기간 중에 쓴 거야. 어쨌든 을사삼아. 삼아라는 단어도 우선 얘기해보자. 하라는 단어가 여름이라는 건 너네가 알 건데 숫자 3은 내가 무슨 뜻이야? 많다, 깊다 이런 뜻으로 많이 쓴다고 했댔지. 그지? 한여름에 이런 뜻이야. 을사년 한여름에 아주 더울 그때 진동영이라고 했는데 진동영 부산에 있는 군부대야. 진동영이라고 했는데 그냥 뒤에 무슨 영 나오면 그냥 군부대나 아니면 뭐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돼. 여기서는 공공기관이라고 써줄게. 공공기관이라고 적어놓고 공공기관이고 여기서는 군부대지. 해군 부대일 거야 아마. 공공기관으로 여기서는 군부대다. 진동영이 내려오니 뭐 쓸데없지만 주체는 화자겠지. 임금님이 나를 이런 관직을 줘갖고 내가 이 부산으로 내려왔어. 자, 그리고 관방중지에 개쓸데없는 사자성어들 쓸데없는 말들 쓴다고. 관방중지라고 얘기하는 거 뭐냐? 그 국경 지역의 아주 요충지, 중요한 지역. 뭐 여기 밑에도 써있네. 변방의 중요한 땅, 요충지. 맞네. 딱 써있네. 그지? 국경 지방에 있는 되게 중요한 땅, 뭐 이런 뜻으로 쓰는 말인데 솔직히 몰라도 되는 거야. 관방중지에 병이 깊다. 여기서 말하는 병은 자연을 살아가는 병 아니야. 진짜 콜록콜록하는 병이야. 존나 아픈 병. 그래서 병이 깊다, 안자실야. 서리법 써있네. 서리법 쓸게. 서리법인데 무슨 말이야? 이렇게 내가 중요한 곳에 왔는데 아프다고 해서 내가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 앉아 있을 수 없다. 나가서 싸우겠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여기 써 있네. 우국지정. 전형적인 우국지정인 거야. 내가 아파도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울 거야. 나갈 거야. 일할 거야. 뭐 이런 얘기인 거지. 관방중지에 병이 깊다고 앉아 있을 수 있겠느냐? 밑에 거. 일장검 빗기차고. 자, 일장검인데 이 장자는 길장자를 쓴 거네. 그냥 실제로 그냥 진짜 그냥 긴 칼 정도 얘기하는 건데 재밌는 얘기 해줄까? 이거 너네 혹시 그 독립기념관 같은 데 가봤니? 독립기념관 같은 데 한번 궁금하면 가봐라. 독립기념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뭐 하면 이순신이 실제 썼던 칼 나오거든. 거기에 이순신이 임진왜란 때 진짜 썼던 칼을 이렇게 전시해놨어. 근데 이순신이 진짜 실제로 썼던 칼이 2m 한 40cm인가 정도 돼. 칼이. 그러니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혼자선 뽑을 수 없는 칼이야. 그 칼인데 그 당시 이제 장군들은 원래 긴 칼, 큰 칼들을 썼대. 가지고 칼 길이가 2m 40이 넘어. 그래서 내가 보기엔 이게 자칫하면 부러질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하고 내가 좀 이것저것 좀 찾아봤더니 상징적인 칼로서 전쟁 때 쓰는 그런 칼은 아닌가 보더라고. 하여간 뭐 그렇대. 근데 일장검이라고 하는 건 진짜 긴 칼.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좀 얘기하면 장수임을 알게 해주지. 지금 이 화자가 장수, 그러니까 무관이라는 걸 알게 해주는 그런 요소. 무인의 어떤 기계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거지. 일장검을 비키차고 병선, 군함이지. 군함에 구태에 올라서 군함에 딱 내가 올라가가지고
여기 진목. 자, 봐봐. 쓸데없는 사자성어를 쓴다니까. 여기 진목이라고 하는 건 뭐야? 째려본다, 노려본다 이런 뜻이야. 여기서 보니까 눈을 부릅뜸 이렇게 써있지? 요거야. 눈을 부릅뜸. 째려봤다, 노려봤다. 그러니까 적개심. 아, 적개심이라는 단어 쓰면 딱 맞다. 적개심을 드러낸 거. 여기 진목하야 대마도. 오, 대마도. 이것도 이제 가끔 얘기하는 거긴 한데 요거 보면 대마도가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는 걸 딱 알게 해줘요. 대마도가 이제 일본 기지야. 일본 기지가 있는 곳. 일본 기지가 있는 곳 또는 일본 해군이 주둔하던 곳. 이렇게 보면 되지. 요때 대마도를 뺏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땅이 딱 돼야 되는 건데. 여기 지목하여 대마도를 굽어봤더니 대마도 일본 애들이 있는 곳을 내가 딱 째려봤다라는 거지. 그래서 외적에 대한 어떤 적개심을 확실하게 드러냈다. 요거. 자, 그리고 요것도 기억하는 애들이 있을걸. 바람 조친 황혼은 원글에 쌓였고, 황혼 내가 이거 언젠가 한번 얘기한 적 있을 거야. 황혼이라는 단어가 왜 뭐 맥주 얘기하면서 풍미, 장렬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보리가 아주 잘 자란 들판을 황혼이라고 한다. 곡식이 잘 익은 들판을 황혼이라고 한다. 아마 멀티미디어 수업하고 여기서 아마 이거 한번 해준 적 있나 뭐 그럴 수 있을 거야. 그지? 근데 그때 하면서 내가 황혼 얘기하면서 황혼 얘기하면서 황혼이 두 가지라고 했지. 하나는 곡식이 잘 익은 들판을 얘기도 하지만 불길한 기운, 부정적인 기운을 황혼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랬었지. 얘가 불길한 기운, 부정적 기운으로 쓰이는 아이일 수도 있어. 얘가. 그래서 얘가 누런 구름, 그래서 전쟁의 기운. 여기서는 전쟁의 기운이다. 전쟁의 기운. 요거 말씀드리겠지. 전쟁의 기운. 전운이 감도는 그런 분위기. 언제든지 막 전쟁이 시작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분위기. 요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바람 조친 황후는 원근에 쌓여있고 가깝고 먼 곳에 쌓여있더라. 요 말. 그래서 전쟁의 기운이 있다. 언제든지 전쟁이 벌어질 것 같은 어떤 일촉즉발의 분위기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런데 요거 아득한 창파는 긴 하늘과 한 빛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아득한 창파라고 했는데 아는 애들 꽤 있을걸? 창파라고 하는 건 파도잖아. 파도가 하늘과 한 빛이 있어요. 똑같다. 그럼 결국엔 뭘 얘기하는 수평선 보고 있는 거야. 수평선을 바라봄.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는데 배에서 딱 타갖고 수평선 쪽 바라보면서 대마도 있는 쪽 보면서 수평선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결국에 뭐냐 장부의 어떤 모습인 거다. 장수의 어떤 모습. 요거. 자,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 빨리 보자. 늙고 병든 몸을 주사로 보내실세. 그럼 늙고 병든 이 몸을 해군 장교로 임금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을사사마에 내가 부산으로 내려왔더니 관방중지에 이렇게 중요한 지역에 내가 아프다고 해서 앉아있을 수 있겠느냐. 나 지켜야지 라고 일장관 피키차고 내가 그래서 칼을 차고서 군함에 딱 올라가가지고 대마도를 적개심 어린 눈으로 째려보고 있더라. 째려봤다. 그랬더니 바람 쫓친 황혼이 이런 불길한 전쟁의 기운들이 원근에 쌓였더라. 전쟁이 언제든지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더라. 그지? 그러면서 아득한 창파는 저 멀리 있는 수평선을 내가 바라보고 있었어. 이 말. 그러니까 일본 애들을 경계하면서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어. 이 말. 됐지? 자, 여기까지는 평범한 얘기야. 생각보다 괜찮은 이야기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개성적인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지. 자, 읽어볼게. 자, 보면 선상을 배회하여 선상 배위 배 위를 배회하며 왔다 갔다 하는 소리겠지. 배 위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고금을 옛고자의 지금을 얘기하는 거야. 옛날과 지금. 그래서 옛날과 오늘날. 그래서 고금을 사억한다는 건 뭐야? 떠올린다. 생각할 사자지. 그지? 떠올리고 기억한다. 생각할 사자에 기억할 때 그 억자지. 오케이? 그래서 생각하니까 그럼 뭐야? 내가 막 근심 걱정했어도 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옛날과 지금을 생각해보는 거야. 역사를 막 떠올려 보는 거지. 이렇게 떠올려 봤더니 밑에 거 어림이 치맥부야. 어리석고 모자란 그런 생각에 헌원 씨를 애달하노라. 자, 이게 개성적 발상인 거야. 그래서 옆에다가 개성적 발상. 그래서 요거는 써놔. 화자의 원망의 대상 1이라고. 원망의 대상 1이 헌원 씨야. 원망의 대상이 3명 등장할 거야. 헌원 씨가 있고 진시황이 있고 서불이 있을 건데 너네 책에 뭐 서불은 빠져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셋이 등장해. 그럼 헌원 씨를 애달한다, 원망한다 이거거든. 왜? 헌원 씨는 누구에게도 존경받는 왕인데 얘는 이걸 원망한다고. 왜 원망하냐? 배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올 거야. 헌원 씨를 원망한다. 개성적 발상. 아니 도대체 왜 헌원 씨를 원망해? 미친놈 아니야? 왜? 밑에 볼게. 대양 바다지. 바다가 망망하여 멀고 멀어가지고 천지에 둘러시니 온 세상을 둘렀으니. 그러니까 바다가 온 세상을 둘러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모두 다 바다에 둘러싸여 있다 이 말. 그랬으니까 진실로 배 아니면 자, 배 보이지? 이 배. 너네 책에는 이제 내가 지금 요 책에는 세모라고 써 있긴 한데 난 네모로 칠게. 왜? 이 배가 결국엔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전쟁의 도구거든. 전쟁의 도구로 쓰이는 존재거든. 실제로 배는 풍류의 어떤 도구로 긍정적인 이미지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 실제로 이 작품도 조금 이따가 얘기해. 아, 다시 생각해보니까 배는 좋은 거야. 풍류 즐기는 거지. 이거 없으면 우리가 풍류를 어떻게 즐기니? 그래, 배 만든 거 나쁜 거 아니야. 라고 말 바꿔, 뒤에 가서. 뒤에 가서 어쨌든 여기서 말 바꾸긴 하는데 어쨌든 얘기하는 거야. 진실로 배가 아니면 풍파만리밖에. 풍파만리라는 건 뭐야? 파도. 파도 치는 먼 바다. 파도 치는 먼 바다 밖에서 어느 사이가 엿불는 거. 사이는 솔직히 이건 세모 쳐도 되는 거야. 사이라 근데 이 이자가 오랑캐 이자야. 그래서 그 동서남북에 있는 오랑캐. 너는 여기 써있네. 사방이 오랑캐라고 써있네. 동서남북에 있는 오랑캐들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좀 웃긴 게 우리나라도 오랑캐다. 우리나라도 오랑캐야. 왜냐면 오랑캐라는 기준이 중국을 기준으로 중국이 아닌 민족들을 다 오랑캐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원래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도 오랑캐거든. 근데 그걸 받아와서 뭐라고 하냐? 우리 입장에서 오랑캐라고 하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 야이씨 저 뭐야 일본 오랑캐 새끼들 저 만주 오랑캐 새끼들 이렇게 얘기한다고. 네? 근데 일본 입장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사이라고 하는 게 사이 안에 우리가 껴. 내가 뭐 그래. 아 중국 개꼴 보기 싫어 진짜 없었으면 좋겠는데 진짜 너무 싫어. 이런 역사적인 걸 봐도 너무 싫은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부를 하면 느껴. 공부를 하면 뭘 느끼냐면 조선시대 역사서들을 보잖아. 꽤 많은 것들에서 중국을 너무 심하게 인정을 해줘. 그러니까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고 대단한 나라다. 우리가 중국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엄청 심해. 그 당시에 사대부들이 거의 대부분 그랬어.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나라의 역사가 조금 부끄러운 부분들이 없지는 않구나.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우리나라 교육에서도 좀 숨기지. 잘 얘기 안 하지. 그냥 쓱 지나가지. 이런 게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애들한테 뭐라고 할 게 좀 아닌 걸 수 있어. 일본 애들이 막 자꾸 아니야. 일본 애들은 독도 지네 땅이라고 하잖아. 개놈새. 이건 아니고. 하여간 뭐 하여간 좀 그래. 그래서 역사 공부하면 좀 그래. 그러니까 특히 문학적으로 좀 공부. 만약에 혹시 여기서 국어교육과나 국어국문과 이런 거 간 애들은 나중에 공부하잖아? 그럼 우리는 이제 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역사도 같이 공부해야 돼.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 우리나라 역사가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 공부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 게 맞는데 자부심을 못 느끼게 하는 부분들도 조금 없지는 않아. 조금. 근데 우리나라 괜찮은 나라야? 훌륭한 나라고 좋은 나라 같다. 이렇게 대단한 나라가 없어. 아, 우리나라 진짜 땅덩이만 조금 더 넓으면 좋겠는데. 아, 씨. 중국을 좀 뺏어야 되나. 하여간 뭐 그래. 아무튼 자 어느 사이 엿볼런고 될거 없게. 자, 잠깐만. 그럼 무슨 말이냐? 바다가 요 위에 것부터 다시 읽어볼게. 바다가 멀고 멀어가지고 온 세상을 둘러 있는데, 그지? 진실로 배가 아니었다면 파도 치는 이 먼 바다 밖에서 어느 오랑캐들이 우리나라를 엿볼 수 있었겠냐? 배만 없었다면 전쟁을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배가 없었으면 이렇게 하지. 배가 없어? 그러면 전쟁도 없어. 뭐 이 말인 거야. 이랬을 거다라는 거지. 아니 배 안 만들었으면 전쟁이 없었을 거 아니냐? 이 말. 근데 어떻게 볼게? 무슨 일 하려 하야 배목기를 비롯한 거. 배목기를 비롯한 거. 요거지. 무슨 일 하려 배목기를 비롯한 거. 헌원 씨를 원망의 이유야. 원망의 이유. 배를 만들었지. 배를 만든 누가? 헌원 씨가. 헌원 씨가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헌원 씨를 원망하는 거지. 솔직히 뭐 헌원 씨가 만들었겠어. 헌원 씨 밑에 있던 누군가가 만들었겠지. 그지? 뭐 어쨌든 무슨 일을 하려고 배 만들기를 이렇게 했느냐. 만세천추에 그냥 오랜 세월이야. 오랜 세월에 가 없는 패대야. 끝없는 큰 패가 돼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끝없는 패라고 하는 건 전쟁을 얘기하는 거겠지. 전쟁. 만세천추에 끝없는 패가 돼갖고 전쟁 같은 걸 만들어내갖고 보천지야. 이것도 또 온 세상이란 뜻이야. 이건 보천지야 이런 거 잘 안 쓰는 말이라고. 그래서 보천지하에 만민원, 만백성의 원망이지. 만백성의 원망. 만백성의 원망을 기룬다. 돋우는다. 만백성의 원망을 불러일으킨다. 뭐 이런 말인가 보지.
와, 계속 앉아서 하는 것도 힘들다. 자, 뒤에 거 볼게. 두 번째, 이제 원망의 상 두 번째 문장. 어주버 깨달으니, 어주버는 감탄사니까 얘기할 거 없어. 불현듯 깨달으니 진시황의 탓이로다. 진시황이라고 해서 이제 원망의 상 두 번째지. 원망의 대상 두 번째. 아까 전에 배 만들었다고 헌원씨 원망하더니 이번엔 진시황을 원망해. 아까 했지? 진시황을 원망하는 이유는 불로초 찾으려고 신하들을 여기저기 뿌렸는데 그 뿌려진 신하들 중에 일부가 일본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읽어볼게. 진시황의 탓이로다. 진시황을 이번에 탓을 해. 왜? 배 비록 있다 하나. 그럼 배가 비록 있다고 해도 왜를 아니 삼기던. 자, 왜를 아니 삼기던. 이거 보이지? 이게 원망의 이유야. 원망의 이유. 그럼 결국에 뭐냐? 진시황이 왜를 만듦. 진시황이 왜를 만들었던 거야. 그러니까 진시황이 왜를 만들려고 만든 건 아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진시황을 통해서 어쨌든 왜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건 맞으니까 이런 뜻이 되는 거지. 배에 비록 있다나 왜를 아니 만들었던, 왜를 아니 삼기던, 만들다는 뜻인 거 잘 알고 있지? 왜를 아니 만들었다면, 그지? 일본 대마도로 빈배저로 나올런가? 소리법. 그러니까 결국에 뭐야? 일본이 없었다면 배가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 말인 거지. 그래서 뭐 굳이 얘기하면 일본이 없었다면 전쟁도 없음. 이건 뭐지? 일본이 없었으면 전쟁도 없었다. 근데 네가 불로조 찾는다고 이렇게 가다가 일본 만든 거 아니야? 이런 말인 거지. 진시황은 존나 황당하겠다. 듣고서. 진시황 듣고서 이 새끼가 어디서 이 새끼 나한테 이런 느낌이겠네, 그지? 그래서 나오는 거. 그래서 네 말을 믿어 듣고, 자 미안해, 네 말을 믿어 듣고라고 했는데 이거 주체는 진시황이야. 주체 땡땡 진시황.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한 거지 진시황한테. 나 오래 살고 싶어 그랬더니 이게 세상에 불로초라는 게 있어요. 이걸 먹으면 불로 불사의 약인 그런 약이 있어요. 그 약을 찾아서 드시면 평생 동안 살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진시황이 그래 찾아야 되겠군 이런 거지. 그러니까 너 누구 말을 이렇게 믿어서 듣고 이 말이겠지. 누구 말을 이렇게 믿어 듣고 동남동녀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란 뜻이야. 그래서 신하들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여기서는 뭐 총각 처녀인데 그냥 신하라고 하면 돼. 신하들. 그러니까 불로초를 찾으러 떠난 신하라고 할게. 여기 써있네. 좋다. 장생 불사역을 찾으러 보냈던 총각 처녀. 결국엔 신하야. 조금 더 얘기하면 이 중에 하나가 서불이라는 신하가 있긴 하겠지. 이 중에 하나가 서불이야. 서불이라는 사람이 남았다가 일본에 남아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동남 동녀를 그대도록 들이다가 그대도록 동원해 갖고 그대도록 들여다가 동원해서 하니까 동원고등학교들 그런 느낌 아닌데. 하여간 자, 동원해서 해중 모든 섬에 바다 안에 있는 섬에 난당적을 끼치고, 난당적에서 이기기 힘든 적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왜구라는 뜻으로 쓰니까 왜구만 알면 되잖아. 왜구를 끼쳐두고 왜구를 만들어 놓고 섬들마다 사람들이 살도록 만들어 놨다 그 말이겠지. 왜? 모든 섬들을 다 들어가 봤을 테니까 이것들이. 난장덕을 끼쳐두고 통분한 수욕을 하와담인다니. 내가 박인로 작품에서 제일 싫어하는 파트가 이 자리야. 박인로 작품 중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파트가 딱 이 자리거든. 이게 진짜 딱 이건 조금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이 새끼 내가 보기에는 그 과거에 급지 못한 이유가 있어. 뭐냐면 통분한 수욕인데 이것만 내가 설명해 줄게. 얘기하면 통분하다는 건 뭐야? 원통하고 분하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원통하고 분하 써있네. 원통하고 분한 수욕은 모욕이야. 모욕을 하와라고 했는데 하와는 중국이야. 중국에 다 민나니 이 말이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명분이 이거였어. 일본 애들이 야, 나 중국 쳐들어갈 거니까 중국 쳐들어가게 길 좀 열어줘 해서 우리나라 길 열어달라고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 소리야, 그거 못 열어줘 이래갖고 전쟁이 일어난 거거든. 오케이? 그래서 전쟁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명분이 조금 이제 자기네 나라를 쳐들어온다고 얘기했던 거니까 중국 애들 우리를 도와줬던 거고. 그리고 우리가 전쟁을 한 건데 웃긴 게 뭐냐? 이걸 또 등신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이냐? 중국 애들 너네가 불로초 찾으려고 이지랄 하다가 결국엔 일본을 만든 거 아니냐. 그렇게 일본을 만드는 바람에 일본 애들이 너네 쳐들어온다고 임진왜란을 일으킨 거 아니니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뭐야? 분하고 원통한 모욕을 당했다. 누가? 중국이.
중국이 분하고 원통한 모욕을 당한 거야. 뭐가? 임진왜란이. 임진왜란은 중국에게 분하고 원통한 모욕을 당한 거야. 이 얘기인 거거든. 등신인 거지. 전쟁은 우리가 했는데 왜 모욕은 중국이 당해? 우리가 당한 거지. 이게 전형적인 그 당시에 이제 머리에 똥이 든 그 사대부들이 하던 그런 생각인 거야.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박인노 작품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박인노 이제 발표서 보면서 꽤 많이 봤는데 별로야. 개인적으로는 좀 별로야. 개인적으로는 이게 문학작품 되게 많이 나오고 뭐 해서 뭐 나쁘지는 않은데 이제 가치관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봤었을 때는 좀 벨이 없어.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야. 내가 보기엔 별로야. 어쨌든 그래서 이게 딱 싫어.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 통분한 수욕과 수욕이 하와의 담이 나니 중국에 다 미쳤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 임진왜란이 결국엔 너네들에게 모욕인 거다. 너네 모욕당했어.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 오케이? 중요한 말은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 넘길게. 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더 하자. 내가 알기로는 다른 말은 여기까지 하고 끝냈던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할게. 자,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오기 되게 좋은 거. 이거 내 기억에 어느 모의고사에 나왔어. 내가 모의고사반 수업하면서 이거 수업할 때 언젠가 풀어줬던 것 같아, 애들한테. 한번 볼게. 석일이라는 건 이제 과거야. 석일 주중에는 배 안에는 배반이라고 해서 술잔이라는 뜻이거든. 술잔이니까 풍류겠지. 배반이 낭자터니, 어지럽더니. 그지? 그럼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야? 과거의 배는 풍류의 도구. 과거의 배는 풍류의 도구다 이 뜻이야. 그러니까 과거의 배 안에는 술잔이 넘쳐나더니 금일 지금이지? 어이구 뭐야? 금일 지금 주중에는 배 안에는 대검장창 무기뿐이로다라고 했으니까 지금의 배는 전쟁의 도구라는 거지. 지금의 배는 전쟁의 도구야라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딱 해서 대구법, 대조법, 대구대조 딱 좋지. 시험 문제 엄청 나오는 거지. 과거의 배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풍류를 즐기더니 지금 배들은 전쟁만 하더라. 그러니까 현재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대구대조, 현재에 대한 안타까움. 대구대조, 현재에 대한 안타까움. 자, 그럼 그래. 한 가지 배어만 한 가지니까 미안하지만 같은 배지만 가진 배에 달하니 가진 바가 다르다. 가진 바가 다르다. 왜 가진 바가 달라? 과거의 배는 술잔과 뭐 술이 가득했는데 지금의 배는 무기들만 가득하잖아. 가진 게 다르지. 그래서 가진 바라고 해서 술잔 이렇게 하고 무기. 가진 게 다르지. 과거와 현재가. 가진 바가 다르니까 기간 우락이 그 기간 동안에 근심과 즐거움이 서로 갖지 못하다. 그러니까 근심은 지금, 즐거움은 과거. 이거겠지. 그러니까 서로 갖지 못하겠지. 그러니까 안타까움이겠지. 배를 가지고 풍류를 즐겨야 되는데 배를 가지고 전쟁만 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구나. 이 정도. 괜찮지? 좋아. 끝. 뒤에 거. 뒤에 보면 자, 요거 해도 좀 괜찮다. 요 자리, 요거가 그나마 요 구절에서 그나마 내가 좀 마음에 들다고 생각하는 구절이 요 자리야. 별표 치면 안 되는구나.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놈. 아니야, 시험 문제 나온 적 있다. 나온 적 있어. 괜찮아. 별표 쳐도 돼. 내가 좋아하는 부분이라 별표 치긴 했는데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우선 얘기할게. 조금만 하자. 시시로 머리 들어. 시시로 때때로. 가끔 뭐 또는 좀 자주라고 해도 되겠지. 시시로 머리를 들어서 북신을 바라보며. 자, 재밌는 게 뭐야? 북신을 바라봤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남쪽을 바라본다고 얘기하는 게 기본인데 얘는 북쪽을 바라봐. 왜? 얘가 지금 부산에 있지. 부산에서 북쪽이 결국에 임금 계신 곳이야. 그래서 북식이 임금 계신 곳. 오케이? 북쪽. 그래서 북도 칠성은 무조건 임금 계신 곳이라고 임금이라고 보통 많이 얘기했던 기억나지, 그지? 별 중에 북도 칠성은 무조건 임금이다. 원래 별이 보통 임금님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북도 칠성은 임금님이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북신이 이제 북도 칠성을 얘기하는 거고 북쪽을 얘기한다는 그런 개념이 나오면 얘가 지금 이미 어디에 있냐? 이미 지금 부산에 있기 때문에 북쪽을 바라봐 임금 계신 곳이야.
그래서 그거 조금 생각해보면 괜찮을 거야. 때때로 머리를 들어서 북신을 바라보면 전형적으로 연군지정 좋아. 이걸 바라보면서 상시 노루. 상시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늙은이의 눈물이라는 뜻이야. 계속 흘리는 늙은이의 눈물. 오케이? 상시 노루를 일천방의 DNA이다. 그러니까 눈물을 여기저기 흘린다. 일천방도 이것도 미안하지만 일천방도 온 세상이라고 생각해도 돼. 이것도 온 세상이라고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뭐 하늘 한 모퉁이 써 있긴 한데 온 세상이라고 해서 아무 상관없는 거야. 이거.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나라를 위한 어떤 걱정의 눈물을 온 세상에 뿌립니다. 이 말. 그래서 전형적으로 또 우국지정. 좋은 거지? 요거. 그래서 요 두 개, 요렇게. 그리고 요 세 번째 것까지서 시험 문제 나오기 되게 좋은 거야. 봐. 오동방. 오라고 얘기해. 나 오자를 얘기해. 오동방. 동방은 우리나라를 얘기하는 거지. 나의 우리나라 문물이 한당송. 한당송이 한나라 당나라. 아이고. 한당송이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고 해서 이게 중국을 얘기하는 거야. 중국. 그러면 뭐야? 우리나라의 문물이 한당송에 지렴하는 이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나라의 문물이 중국에 있는 한나라, 당나라, 송나라에 지겠냐? 안 져. 진리가 없어. 우리나라 문물 좋아라고. 그래서 이게 자부심. 그래서 마음에 들어.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난다.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을 거야. 이것도. 근데 이제 뒷말이 조금 별로지. 우리나라 문물이 한당송에 지렴하는. 우리나라 문물이 한당송에 진리가 없다. 우리나라 분명히 훌륭한 나라고 대단한 좋은 나라인데 그게 뭐냐? 국운이 불행하야. 이게 뭐야? 전쟁이 일어난 이유지. 단순히 운이 없어서 등신인 거야. 이러니까 맨날 전쟁 제대로 못하지. 준비를 빨리빨리 했었어야지. 뭐가 운이 없어서야? 준비를 안 했었지. 그지? 그래서 국운이 불행해서 나라의 운명이 불행해갖고, 그지? 해추흉모의 만고수를 안고 있어. 자, 해추흉모, 쓸데없는 한자어들 되게 많이 쓰지. 해추흉모라고 해서 그러니까 흉악한 어떤 꾀 이런 뜻이야. 흉모, 흉악한 꾀. 여기 써있네. 요거 흉악한 꾀 요거거든. 해추흉모의 만고수. 만고수라는 건 뭐야? 많은 괴로움, 많은 안타까움, 많은 뭐 부끄러움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결국엔 전쟁의 치욕. 뭐 요거야. 근데 잘 들어. 지금 이게 쓸데없는 한자가 되게 많지만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야. 미안하지만 기억해야 돼. 이게 고전 시가에서 그 정철 선생님 뭐 또는 지금 이렇게 박인론 선생님 이런 거 나오면 해석 같은 거 문제 나와. 되게 자주 나와. 해석 같은 거 문제 되게 자주 나오는 게 어려운 해석들 중에 자주 나오는 게 뭐냐? 박인론 선생님 작품이 어려운데 자주 나오고 일동장유가랑 저기 연행가 이게 또 해석이 어려운데 자주 나와. 일동장유가 연행가가. 그래서 알아둬야 돼. 그래서 너네가 몇 번 읽어봐야 돼. 꼭 몇 번 읽어보는 걸 난 추천해. 꼭 봐야 돼. 조금 더 읽어볼게. 다시 어디냐? 어딨어? 해추 흉모에 만고수를 안고 있어. 그러면 일본 애들의 어떤 흉악한 꾀에 치욕스러운 어떤 고민, 걱정, 근심을 안고 있어서 100분의 한 가지도 못 씻어버린 거야. 100분의 1도 못 씻어버렸다. 복수 못했다는 소리지. 복수 못했다. 분함을 씻지 못했다. 분함을 씻지 못했다. 100분의 1도 갚지 못했는데 이 말이지. 나왔다. 이 몸이 무상하다 내가 몇 번 얘기했지. 능력이 없다는 뜻으로 나온다고. 무정하다, 무심하다, 무상하다 하면서 무상하다가 능력이 없다는 뜻인데 보통 자신의 겸손함을 표현하는 거라고 했댔지. 요건 겸손한 거 아니라고 하자. 진짜 능력이 없었어. 왜냐면 관직이 높게 못 올라갔다니까. 이 몸이 무상한들 신자가 돼야 하이셔. 신자가 무슨 조사? 이거 무슨 조사야? 무슨 조사야? 주격조사면 큰일 나는 거야. 왜? 되다라는 단어 나왔지 뒤에. 주격조사처럼 보이지만 되다가 나오면 주격조사가 아니라 뭐야? 복격조사지. 복격조사. 그래서 주격조사 2가 아니라 복격조사 2인 거야. 왜냐면 주격조사랑 복격조사랑 똑같이 생겼거든. 그래서 이 몸이 능력이 없는 신자가 돼가지고 궁단의 길이 달라 못 모시고 늙었다. 자, 못 모시고 늙었다라는 건 결국에 뭘 얘기하는 거냐? 높은 관직 못했다는 소리야. 높은 관직 못했다. 그러니까 임금님을 곁에서 모시지 못한 거야. 말단직만 하고 있던 거지 내가. 그래서 궁단의 길이 달라. 내가 가난함과 영달한 게 길이 달라서 당신과 나의 길이 달라갖고 임금님과 나의 길이 달라서 모시지 못하고 늙었다. 내가 높은 관직에 못 올라갔다. 임금님을 곁에서 모시지 못했다. 이렇게 늙어 있는들 우국단심이야. 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지. 우국단심이야. 어느 각에 지려고 각이라고 해서 이 각이 15분이야. 지금으로 얘기하면 15분으로 시간의 단위로 가장 짧은 단위야.
짧은 단위. 그 당시에는 이 15분보다 짧게 계산하는 단위들이 없었어. 어느 가게의 줄 넘고. 나는 뭐 예를 들면 나는 너를 1초도 잊지 못해 이래야 되잖아. 지금은. 난 너를 단 한순간도 잊지 못해. 눈 깜짝할 사이에도 너를 잊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때 당시에 뭐야? 난 너를 15분도 잊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시간 단위가 요거밖에 없었거든. 15분도 잊지 못해. 이런 느낌으로 써야 되는 그런. 어쨌든 우국단심이 어느 가게 잊을런고라고 해서 이것도 표현법 서리법이네. 서리법. 우국단심이 어느 시간에 내가 잊을 수 있겠느냐. 잊지 못해요. 난 너를 잊을 수 없어. 뭐 이런 말이겠지. 끝. 자, 우선은 오늘 미안하지만 여기까지만 할게. 오늘은 자 고전 시간대 잠깐만 이거 우선 끊게.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끊고 얘기해야지.